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많은 분들이 추석을 앞두고 설레고 있으실 텐데 가족을 잃어버린 가정에서는 명절이 더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난주에 실종자를 대대적으로 수색해서 많은 분들을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ES를 검색하신 뒤에 다운로드 받고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해서 다음 달 5일 일산에서 열리는 조용필 공연 티켓 보내드립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실종 어린이나 가출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는 명절이 더욱 가슴 아픈 날이 될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추석을 앞두고 실종 어린이와 가출 청소년을 찾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계장 이기주 경정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찰청 아동계장 이기주 경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종 어린이하고 가출 청소년을 찾는 일제수색,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다고 하는데 일제수색을 벌이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은 2007년부터 매년 한 3, 4회 정도 정기적으로 전국 보호시설 대상으로 일제수색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일제수색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국의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자 등 실종자들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석 연휴 2주 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네.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제수색이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해양경찰청,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NGO단체,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실종 아동 등이 유입이 예상되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보호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일제수색에 이어서 도서 해안지역의 염전, 양식장, 그다음에 출어선 선원을 대상으로 일제수색을 실시하였고 또한 가출 청소년들을 찾기 위해서 집단 합숙소와 유흥가, PC방,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일제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색에는 경찰관 9,906명, 그다음에 해양경찰 100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77명,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 150명, NGO 단체 571명 등 총 11,504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어떻게 실종자들 많이 찾았습니까? 네, 실종 아동 등 총 1,295명을 발견했고, 또한 가출 청소년 집단 합숙소 16개소를 발견해서 해체하고,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 48명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년 이상 장기 실종자 105명을 발견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실종된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도 있을 텐데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이번 일제수색을 통해서 장기 실종자 105명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부산 사경찰서에서 실종된 지적장애인을 48년 만에 정신요양원에서 발견하여 가족에게 돌려보낸 사례인데요. 부모가 찾다가 지쳐서 포기할 때쯤 발견했다 하면서 부모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앞으로 경찰청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서는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적극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까지만 해도 약 40여 건의 상봉이 이루어져 작년 전체에 비해서 약 8배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제 수색 기간 동안 그 가족을 확인한 장기 실종자 5명이 이번 그 추석 연휴 동안 방송을 통해서 그 상봉 장면이 그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이 중에 그 46년 전에 길을 잃어 그 가족을 헤어졌다가 작은 오빠를 찾아 지금 상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그 어머니와 큰 오빠는 그 돌아가셨고 또 그분 역시 대장암 말기로 암이 온몸에 그 퍼져 있는 네. 상태입니다. 네. 죽기 전에 오빠를 만난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군요. 그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 집단 합숙소에서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집단 합숙소가 위험한 이유가 뭔가요? 예, 그 경찰은 그 일제 수색 기간에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원룸촌 그다음에 네. 폐가 지역들을 수색하였는데 이는 그 가출 청소년들의 그 집단을 해체해서 가족에게 보내고 또한 절도, 성매매 등 2차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집단 합숙소인 그 일명 꿀림방이나 가출팸은 위계 질서나 그 강요가 계속되고 있고 또 결국 그 생존을 위해서는 폭력과 갈취, 성매매 등의 범죄로 그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꿀림방과 그 가출팸의 경우 대부분이 그 열악한 주거의 환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그다음에 그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또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도 그곳에서 그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서 향후 성년이 됐을 때는 커다란 그 멍해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뭐,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이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참, 방황은 누구나 또 겪을 수도 있고, 또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출도 선택하고 한데, 여튼 어른들이 울타리에서 사라지면은 범죄 유혹이나 그 사고의 위험 등 무방비 상태에 빠지기 쉽고 또 나중에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청소년들을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학교 활동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실종은 대부분의 그 실종 아동의 그 아동이나 그 가족들의 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실종 아동이 스스로 가출하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희들은 모든 그 시스템을 보강하고 각 부처 간의 그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실종 가족, 실종 아동 등을 빨리 그 찾고 예방하는데 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기주 아동계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세무, 부동산, 상속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함께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인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가계부도 쓰면서 알뜰하게 소비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달이 항상 발생합니다.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다가도 마이너스가 되는 달이면 적금을 깨거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꼼꼼하게 가계부도 작성하고 계신데 왜 마이너스가 발생할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지금 그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관리와 또 그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 마이너스 수지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비정기 지출 항목은요, 내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죠. 네. 이렇게 1년에 2번 명절에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휴가 비용과 또 어버이날과 부모님 생신에 드리는 용돈, 네. 경조사비, 또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죠. 네. 또 재산세 이런 항목들이 비정기 지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런 비정기 지출과 또 계획되지 않은 변동 지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은요. 아무리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해도 예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실 수가 없고요. 네. 이런 경우에 또 신용카드를 지금 사용하게 되거나 아니면 문의 주신 분처럼 현금 서비스처럼 고금리 단기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모아야 하는 자금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정기 지출은 뭐 한두 달의 지출 관리로 예산을 잡기는 어렵고요. 네. 한 1년에서 2년 동안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우선 항목별로 좀 나눠 보시고 네. 그다음에 그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해야만 합니다. 네. 저축과 투자의 3원칙은요. 정기, 분산, 또 장기 투자인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는 정기 투자 원칙입니다. 네. 이렇게 비정기 지출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미리 재원을 좀 마련해 놓는다면은요. 변동 지출이 많은 달이나 아니면 뭐 급여가 적게 들어오는 달에도 저축액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습관이 된다면 급여일에 일정 금액을 선저축하고요. 또 남은 금액으로 후소비를 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봉급 생활자들은 그 한꺼번에 이런 비정기 지출을 모으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좀 모아나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만약에 연간 비정기 지출 규모가 한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요. 네. 매월 정기 저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달 한 30만 원 정도를 적립해서 300만 원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연말정산이나 상여달에 그 비정기적인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부족한 그 비정기 지출의 규모를 채워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1년 동안의 비정기 지출에 대한 규모가 계산되었다면은요. 일단 이 주머니를 만들고 나서요. 어떻게든 이 주머니를 먼저 채우시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정기 지출이라는 게 수시로 발생을 하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통장은 그 목적별로 가급적 잘게 쪼개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계좌와 이 비정기 지출 계좌, 또 긴급 예비비 계좌, 또 자산 형성 계좌인 저축 계좌 등으로 잘게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정기 지출 항목은 예측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돈을 모으는 긴급 예비 자금과는 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비정기 지출에 대한 보관처는요. 수익성보다는 일단 안정성과 유동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예비비나 비상자금을 변동성이 큰 펀드나 아니면 네. 만기가 있는 투자 상품에 넣어놓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정작 필요한 시점에 원금에 대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비정기 지출 주머니는 증권사의 CMA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지출이 발생될 때도 그 연말정산하고 또 포인트 혜택을 볼 수 있는 CMA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증권사 CMA 통장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권사 CMA 통장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잠깐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그 단기 RP로 운영되는 자금이기 때문에요. 예. 거의 그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거의 예. 원금 보장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 또 장점입니다. 아. 또 1단위로 그 평잔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나가기 때문에 일반 수시 입출금보다는 조금 더 금리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통장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전해드리죠.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서 매월 10만 원씩 3년 정도 불입하고 있습니다. 1순위 가입자가 많아서 이제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진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약을 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33세 미혼 여성이고 아직은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는데 청약통장 가입자는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활용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현재 그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아직도 분양 시장에는 뭐 찬바람이 불고 있죠. 네.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능 청약 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가입자 수는 현재 한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증가폭이 또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해서 청약 가점제가 폐지됐고요. 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는 청약 가점 적용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이런 규제 완화가 가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면은 이자가 일반 예금 이자보다는 높은데요. 뭐 이런 이유도 그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청약 저축 또 부금 예금 통장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청약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능 통장인 청약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한 1, 2년 뒤에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요. 또 집값이 오를 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입하는 장기 수요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 청약 통장에 대한 인기, 가입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 문의해 주신 분처럼 1순위 가입자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당첨 확률도 낮아질 텐데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떨까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청약통장의 1순위 대상자가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이 청약통장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그런 무용론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분양 물량을 조절하겠다고는 했지만은요.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임대나 아니면 장기전세 주택은 꾸준하게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큰 혜택이 없더라도요. 섣불리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문의 주신 분은 아직 미혼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아니면 또 신혼집을 마련할 시점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 현재 1순위 조건 채워지셨죠. 따라서 매월 불입하는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요. 가입 기간을 계속 유지하셔서 예. 청약가점제 점수를 미리 높여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문의해 주신 분이 미혼인데 청약 가점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가장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는 40%의 적용 비율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청약 가점제 제도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또 예.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이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은 만점이 됩니다. 예. 뭐 이 조건대로 본다면은 무주택 기간이 짧고 또 부양가족도 없는 미혼은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향후에 결혼하면은 뭐 부양가족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무주택 기간이 경과하면은 만점 조건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일찍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기간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아프리카의 황금 아르간넛 320개를 손으로 갈아 120시간 자연 발효의 힘을 더하면 수분은 오래가고 영양은 더 깊어지죠. 수분 가득 황금 앰플 아르간 20도 리얼 앰플.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 돕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7세 박범순 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일이 바빠 일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족, 둘의 균형이 안 맞으니 일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경기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복지가 당신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경기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대학생 광고대상 은상수상작으로 만들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소외 이웃과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는 공무원을 찾아 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눕니다. 오전에 대림동 일대 중국 동포를 찾아 대화를 나누고 동작경찰서와 동작소방서도 방문합니다. 오후에는 삼전동 경로당을 들른 뒤 잠실 주경기장 앞에서 귀성버스에 오르는 서울시 직원을 환송할 예정입니다. 올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뒤 음식점의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음식점의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773톤으로 지난해보다 1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일반 가정은 지난해보다 10% 감소했고 집단 급식소도 16%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있지만 음식점만 배출량이 늘었다며 업계의 관심과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신청사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시민 발언대를 운영한 이후 모두 1,00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발언대에서 나온 시정 관련 의견 98건은 실제로 시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발언대는 월요일을 제외한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호조 속에도 전세난이 지속하면서 아파트 전세금이 매매 가격의 70%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평균 64.5%로 전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면 됩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연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54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밥을 먹는 회사가 있는데 800만 원 넘게 외상을 지고 1년 넘게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밥을 먹었던 회사 대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불각서도 써주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통화가 되면 되려 화를 내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인데 외상을 할 때 네.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건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 음식점의 그 음식 대금 같은 경우는 예. 그 민법에서 그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사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일반 음식점의 음식료는 1년이기 때문에 사실 외상을 주더라도 주인 입장에서는 1년 안에 네.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거래했던 사장이 바뀌었다는 내용,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상담을 주신 분께서 만약에 그 회사와 한마디로 약정을 해서 그 네. 직원들이 먹는 음식을 정산을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회사가 지급을 한다라는 네. 식의 약정이 돼 있다면 당연히 그 회사가 그 음식 대금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장이 바뀌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법인, 주식회사나 이런 회사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회사에 그냥 그 사업주와 약정을 한 것이라면 네. 그 사업주가 변경이 됐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바뀌었다면 그 전 사업자, 그 사업자를 개인을 상대로 음식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또 지불각서를 써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받는데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예, 이 지불각서라는 것은 이제 채권자가 채권 만족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한 자료인데요. 네. 지불각서를 비록 써주지 않더라도 그동안 그 직원들이 식사를 한 것에 대한 내역을 잘 메모를 해 놓으셨고 그것을 네. 보관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근거로 음식 대금을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은 저쪽에서 뭐 지불각서를 써주지도 않고 예. 계속해서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예.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지급 명령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비용 면에서도 또 시간 면에서도 좀 전략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급 명령 신청을 한번 하셔서 공식적인 청구 절차를 한번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상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63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차용증을 지난 2001년 2월하고 2003년 2월, 또 2003년 7월, 2005년 7월 이렇게 4장을 써주고 한 사람에게서 돈을 8,500만 원 정도 빌렸습니다. 현재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데 차용증의 시효는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렇다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상담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상사 관계에서의 채권이라면 그 소멸시효는 5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민사 채권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신 요 내용대로라면 지금이 2013년도 9월이기 때문에 지금 2001년도와 또는 그다음에 2003년도 7월까지 돈을 빌리시고 차용증을 써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사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결과적으로 차용증에도 시효가 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만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어떤 가압류를 해놓은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채무자가 그 중간에 한번 변제를 했다거나 이런 등의 사정이 있게 되면
가압류 같은 경우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채무자가 중간에 한번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변제를 한 시점에 본인의 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 돈을 당장 갚을 여력이 안 된다면 혹시 차용증의 기간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뭐 채권자와 협의하에 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예. 근데 채권자가 이제 그것을 동의를 해주면 가능한데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거나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네. 되는 거죠. 조성원 변호사와 함께 생활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 보내주시거나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사연입니다. 1008번으로 알려온 내용인데요. 2001년도에 제 땅 수십 평이 도시계획에 수용되면서 수용가로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6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저도 6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다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년이 넘도록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다시 제가 토지를 받아서 쓰고 싶은데 환매가 가능할까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상을 네. 남들과 다르게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수용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그 토지 수용 보상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주변 토지에 대한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수용 보상 기준이라든가 예. 이런 것이 제일의 그 기준이 되긴 하는데요. 예. 하지만 그 인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러한 그 지목이라든가 아니면 그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보상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만 원과 600만 원 인접 토지라면 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도 그렇죠. 좀 패소를 하신 것은 네. 이러한 토지 수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그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보상 금액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수용이 됐는데 2003년도에 소송을 하셨다면 네. 이미 그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해서 예. 그런 이유로 좀 패소를 하신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그 환매가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환매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이 환매라는 것은 이제 그 수용이 된 토지가 뭐 국가나 그 관할 관청에서 원래 특별한 목적으로 이걸 수용을 했는데 예. 그 목적 사업을 수행이 안 하게 됐다거나 예. 그 사업이 변경이 됐다거나 예.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땅이 필요 없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수용을 한 이후 상당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였던 사람이 다시 이것을 환매해달라. 예. 원래 내 소유권으로 돌려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환매권이 그렇군요.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예. 이 환매권에 대해서 한마디로 수용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또는 필요 없게 되거나 네.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용이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이 취득한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원에다가 환매 청구를 하시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네. 이분은 지금 10년 넘도록 공사가 지연됐다라는 것이 지금 전혀 이용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변경이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네. 만약에 그 수용한 기관에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긴 하지만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면 네. 좀 환매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사정을 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오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 곳곳의 미술 전시회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본관과 덕수궁 미술관에서는 기획 상설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천에서는 올해 작가상 수상자 공성훈 씨와 후보 신미경, 조혜준, 함양아 등 작가 4명의 작품인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110여 점을 개인전 형식으로 보여주는 올해의 작가상 2013이 열리게 됩니다. 본관 중앙홀에서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데이비드 후크니의 대작을 선보이는 데이비드 후크니, 와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 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덕수궁 미술관에서는 미술관 소장품으로 꾸미는 삶 속의 미술전이 개최되고요. 세계적인 무용수들이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해방되는 1000분의 1초를 카메라에 담아내는 작업을 해온 사진가 조던 매터의 전시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은 안국동 사비나 미술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중에 미술관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은 입장료 1,000원을 할인해주고 4인 이상인 가족 관람객들도 입장료를 1,000원씩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컬처 팁 듣는 동안에 전화로 상담 문의 들어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조 변호사님하고 얘기 나눠보시죠. 네네. 예, 어떤 상담이신가요?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집을 단독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그걸 딸 앞으로 명예를 해놓고 같이 한 10년 넘게 살았었는데요. 예. 그 애가 이제 한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가는데 집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이거를 명예를 내 앞으로 이제 다시 돌려야겠는데, 그 방법을 좀 몰라가지고요. 예. 그럼 처음에 그 집을 구입하셔서 딸 명의로 해주실 때, 한마디로 그게 딸에게 사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 상담자분께서 사신 건데, 명의만 딸 명의로 해놓으신 건가요? 명의면 딸은 앞으로 이제 해놨죠. 이제 집을. 딴 것도 있고 하는 다 보니까. 예. 그럼 한마디로 이제 명의 신탁 관계가 되는 건데요. 네. 예, 사실 그거를 뭐 다시 되돌리는 것은 딸이 반대만 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간단합니다. 근데 지금 그 부동산 실명법상 원래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좀 작은 문제는 있긴 하지만 딸이 그 부분에 협조를 해주게 되면 명의신탁 해지나 어떤 그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해서 그 명의를 돌리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나이 딸애가 이제 아빠분처럼 다시 명예를 돌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가능은 하겠네요. 예, 가능한데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소유권이 계속 한번 이전이 되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최소한 그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절세 방안을 하셔가지고 절차를 밟으시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들어온 3당 내용이 또 들어왔는데요. 0340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지난 2002년쯤에 지인에게 200만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몇 년 동안 못 받다가 5년 후에 우연히 만나서 갚으라고 얘기했는데 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없고요.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내용만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2002년도에 처음 빌려주셨다면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넘은 상황인데요. 5년 후에 우연히 만났을 때 그냥 갚겠다고 말만 했다면 사실 그 사유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때 일부라도 돈을 좀 변제를 받으셨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겠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이후라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난 당시에 일부라도 변제를 받으시고 남아있는 채무가 얼마라는 그러한 확인만 아니면 뭐 대화하는 것을 좀 녹음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부라도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얼마라는 확인만 받으신다면 그러면 가능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그 차용증 없이 돈을 예. 이렇게 꿔주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조심하실 내용이 있겠네요. 예. 뭐 제가 좀 청취하신 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사실 우리나라 소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소송의 성격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 돈을 달라는 그렇죠. 그러한 소송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에 증거가 명확한 사건 비율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꼭 받아야 되는 돈이라면 빌려주실 때 그러한 차용증이라든가 이러한 자료를 좀 예.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아프리카의 황금 아르간넛 320개를 손으로 갈아 120시간 자연 발효의 힘을 더하면 수분은 오래가고 영양은 더 깊어지죠. 수분 가득 황금 앰플 아르간 20도 리얼 앰플.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LG G2는 왜 렌즈가 움직이는 1300만 화소 OIS 카메라 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첼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다음 달 5일 일산에서 개최되는 조용필 콘서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5941번 쓰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계속 이벤트 이어가니까요. 주위 분들에게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 다운받아서 메시지 남겨주시면 조용필 콘서트 티켓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